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이 죽어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청소하거나 쓰레기 등을 치우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의 책입니다. 조금 생소하지 않나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어서 이 책의 사례들 대부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죽은 이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 전 유재석, 조세호 씨가 나오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일을 직업으로 가진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수청소 전문가로 나오신 분이었는데 이때 이 직업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정보와 또 그 특수성 때문에 겪는 에피소드들이 참 씁쓸하기도 또 안타깝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이 일을 하면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탓에 이렇게 책까지 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자 김환님의 이력을 보니 처음부터 그저 청소업에 종사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전문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돌연 산골 생활을 시작하는가 한편 취재와 집필을 위해 일본에서 몇 년 동안 머물며 죽은 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귀국해서는 특수청소 회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죽음의 현장에서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전합니다. 시를 공부하고 전문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탓에 책의 문체가 서정적이면서 시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묘사까지 가미되어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김환님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정리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그곳에서 느낀 바를 인간적으로 전해줍니다. 너무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요. 그러면서 작가 본인이 스스로의 민낯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걸 고백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듯한 표현들이 참 솔직하고 정감 있어 보였습니다. 2부는 본인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일을 하기에 겪어야 하는 오해와 불편을 들려주고 현재 자신의 일을 돌아보며 작가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어나간 아무도 없는 집에 오직 죽은 흔적만 남아있는 그 집에 홀로 들어가서 흔적을 지운다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목을 메고 자살한 집은 가구나 벽지 등에 피나 오물 등이 튀어 있고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은 집에서는 창문마다 꼼꼼히도 테이프를 붙여놓아서 일일이 떼는 일도 쉽지 않고요. 또 고독사의 경우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넘쳐나는데 그 와중에 돈 되는 것들은 걸러야 하는 의료인의 주문을 받기도 하고 말이지요. 이 외에도 책에 소개된 내용들을 읽으며 절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생생하게 표현하기도 해서이겠지만 글로나마 저도 그런 상황을 처음 접하는 일이라 적잖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직접 겪는다면 소위 기가 엄청 빨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크게 몸을 쓰는 일이 아니어도 금세 지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간의 경험이 쌓여서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성격이 의연해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에너지 소비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작가는 누구보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을 마감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요. 이러한 작가의 생각이 담긴 에피소드가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의 방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가 그 글을 읽고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방법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나요? 덜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을 물어오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지금 자살을 위해 착화탄을 준비했다면서요.
작가는 일단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전화통화를 길게 유지하며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배터리 방전을 이유로 잠깐 통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까지 발휘하면서요. 작가와 경찰의 노력으로 결국 그 사람을 찾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리고 그는 그 사람이 그 자살 계획을 망친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랐고, 그렇게 해야 작가 본인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죽겠지라고만 생각하지 죽을 날을 대비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수많은 죽음의 흔적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을까요?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면 인생 덧없다를 말하면서 진정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장강명 님이 TV에서 본인은 연말에 아내와 함께 매년 유서를 쓴다고 하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죽음에 대해 고민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유서를 쓰고 죽음을 가상으로나마 준비함으로써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소재는 무겁지만 역설적이게도 쉽게 읽혀집니다. 양도 많지 않아 금세 읽었고요. 이분의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